2022년 4월 11일 월요일 낮 12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죠. 지금 대표님의 그 시대는 반드시 열리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때가 될 때까지 한번 이렇게 영상 기록을 제가 남기려고 합니다. 요즘 그 뉴스를 들어보면은 뭐 모르는 말이 자꾸 나와가지고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막 요즘 말이 막 많이 떠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검수완박이 뭐냐? 이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것을 줄여가지고 검수완박이더라고. 그러니까 검사 할 때 수사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제 이것을 줄여가지고 검수완박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것을 입법화 하려고 그래요. 지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지금 한 달이 안 남았단 말이에요. 오늘이 4월 11일이니까 이제 한 달이 안 남았잖아요. 그 기간에 지금 한 172명의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입법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뭐냐 이렇게 하면은 1954년 같으면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인데 아마 그때는 홍준표가 막 태어나가지고 이제 아장아장할 때 이제 100일도 안 지낼 그 무렵이겠죠. 홍준표가 100일이 안 됐을 때, 나는 태어나기 전이고, 그때 경찰 권한이 굉장히 강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경찰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공무원 일을 하려면은 일자 무식은 해서는 안 됐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러면은 그건 곤란하니까 일제 시대 때 이제 일본 형사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노덕술 같은 사람도 쓰고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님에 대해서 이제 공간은 내가 항상 미룹니다. 그분의 좋은 점, 또 좋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은 엄청 해요. 누구 말대로 이승만 대통령 가는 데는 노상 분열을 막 하니까 그렇게 김용옥 씨는 그렇게 비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또 대체로 보면은 건국의 아버지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제 시대 때 고등 형사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썼는가 봐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경찰의 권력이 너무 세니까 한시적으로 검찰의 권력을 검사하게 권력을 많이 줌으로써 경찰을 통제하는 이제 그런 법을 만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같이 이제 검사가 이제 갖게 됐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된 거라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이거 아무 죄가 없는 사람도 말이에요, 이렇게 기소를 붙여가지고 사람으로 말하면은 뭐
경찰, 검찰청에 분리 다니고 또 재판을 받게 하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게 되고 그 하는 가운데서 일단 기소를 붙이게 되면은 만신창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 가서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거 검찰이 잘못한 점이 많다. 이래서 검찰에게 있는 그 수사권을 없애버리자. 이제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나 일반 그 선진국에서도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검사가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뭐 거의 없다고 하니까 나는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일본은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검사가 파워가 너무 이제 센 것은 이렇게 확실한가 봐요.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 검사들로 봐서는 이제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뭐 환영을 하는 건 아니지. 자기의 어떻게 보면 밥그릇을 빼앗아 간다거나 할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약소시키니까 축소시키니까 반발을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윤석열 그 인수위원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검사 출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이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때까지 그 일을 해온 게 많거든 검사가. 그러니까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염려를 해가지고 검수완박이라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딸이라는 말이 또 요즘 유행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개딸이 뭔가 개딸 이러니까 아이 그것도 가만 들어보니까 개혁의 딸이다 이런가 봐요. 개혁의 딸. 그것을 줄여가지고 개딸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이제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어떤 여성들, 젊은 여성들을 두고 개딸이라고 하는가 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요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제는 저게 그 김태영 심리학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김태영 심리학자하고 최동석 씨라고 최동석 교수님인가? 교수님이죠. 이분의 강의를 좀 들었는데 하여튼간에 그 김태영 그 심리학자가 그 보는 그 견해에 따르면은 오마이뉴스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참 진짜 그 요즘 말하는 것도 상당히 참 좀 조심스러워지네요. 이게 참 진짜 이거 허경영 총장님께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말을 할 때도 힘바람이 나고 말이에요. 힘이 펄펄 나고 막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막 할 건데 지금 그 뭐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돼 있으니까 말하는 것도 상당히 참 그렇게 조심스럽고 막 그러게 되네요. 저 이봉규라고 그 유튜브 강사죠. 그런 분하고 이봉규 씨는 지금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요. 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좌우를 이렇게 공과를 동시에 항상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와 한 몸인데 그렇게 욕을 해서는 되는가? 뭐 윤석열 당선자도 마찬가지지. 내하고 원치로 보면 한 몸이니까 그게 욕을 하진 않는데 근데 그 이봉규 그 씨가 이봉규 박사라고도 할 수 있고 내보다 나이가 한 2살 적은가 그랬는데 이분이 그 유튜브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욕을 엄청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욕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예의를 갖추어지질 않았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참 뭐 같지만은 자기 눈에 볼 때는 그렇지만은 그 뭐 호칭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을 예의를 갖추지 않았더라고.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이봉규 씨가 한 만큼의 똑같은 강도의 말을 이렇게 누가 할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있으면은 지금처럼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 자기 마음 놓고 말을 막 해버렸거든요. 해도 누구 하나 뭐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런데 만약에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봉규 씨가 한 만큼의 똑같은 강도로서 그렇게 비판을 하거나 뭐 욕을 했다면은 가만 놔둘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좀 김태형 그 심리학자가 지금 보니까 상당히 참 쉽게 말해서 뭐 간단하게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은 윤석열 씨가 이제 윤석열 당선자죠. 아직 대통령은 안 됐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의 이제 그 행동이 어떤 사람은 뭐 무식하다 그래요. 무식하고 무능하고 또 무례하고 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차 타고 가면서 다리를 이제 쭉 뻗는 거는 괜찮는데 신발을 치는 채로 그래 쭉 뻗어버리니까 그 국민들 보기도 상관없잖아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또 누군가가 또 그 자리에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그거 잘못된 거거든. 그런데 그 옆에서 그것을 지적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아래 그 보니까 뭐 제주도 그 4.3 사건의 어떤 그 뭐 기념식에 그렇게 갔는가 본데 10시에 이제 이렇게 그 삐 하고 이렇게 그 뭐 벨이 울리는가 봐요. 사이렌 소리가 나면은 이제 묵념하는 그런 시간인가 봐요. 묵념. 사이렌 소리가 나면은 그럼 묵념하는 그 사이렌 소리가 이제 나기 전에 그 식장에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을 시작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좀 늦었던가 봐. 윤석열 그 일행이. 그러면은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10시가 되니까 사이렌 소리가 나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서서 묵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행위가 아닌가. 그런데 그 자리에 걸어가는 거예요. 딴 사람 다 묵념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막 무시하고 걸어가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무례하잖아요. 자기 외에는 이제 건들 사람이 없는 거지. 그거 영 잘못됐다. 그런 거 한두 개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이렇게 뭔가 보면은 먹구름이 끼잖아요. 그래서 김태형 심리학자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길게 가진 않는다. 1년에서 2년 요래봐요. 1년에서 2년. 그러면은 자연히 가만 놔둬도 자기 스스로 이제 내려오는 쉽게 말 탄핵당하는 하야하는 그런 일을 자기 스스로 만든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려온다 그런 말을 해요. 김태형 씨가 이제 오마이뉴스에 나와가지고 그걸 한 이야기니까 나도 뭐 유튜브 구독자는 적지만은 뭐 내 이 말 가지고 또 시비 걸까 싶어서 참 그 말을 하기도 좀 겁나네요. 그리고 이제 정봉주라고 그 17대 국회의원이죠. 이분이 정치 천재라기도 하기도 하고 이번에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이제 그 등록하신 분인데 이분도 그래요. 한 2년 정도 일을 본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 정말 뭐 4개월 갈지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60개월 5년을 다 채울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김태형 심리학자는 2년을 보더라고. 1년에서 2년을 보더라고요. 정봉주 씨는 한 2년을 보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래 보면은 관직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높은 관직에 오르다 보면은 참 진짜 그 옛날로 치면은 임금님 왕은 아니지만은 임금님에게 가까운 뭐 영의정이나 자의정이나 이렇게 무슨 이족 뭐 하여튼 간에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높은 벼슬을 한 사람도 그렇고
또는 이제 그 요즘 말로 말하면은 대통령이나 또 왕도 이렇게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있다고. 이런데 그 벼슬이 높은 사람이나 그 임금이나 왕이나 대통령 중에서 국가를 흥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망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실제로 그래요. 그렇잖아요. 망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아래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라를 망친 사람은, 하나라는 요순 임금 다음에 그 홍수가 계속 나니까 그 홍수를 다스린 우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홍수를 다스려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이제 하나라라단 말이에요. 하나라가 이제 17대까지 가는데 그 마지막에 17대 가서는 그 희한한 그 인간 같지 않는 놈을 걸주 같은 놈이라 그런다고. 걸주 같은 놈 할 때 그 걸이라고 걸. 걸왕이 이제 나왔다고. 임금이 된 거지. 됐는데 그 사람하고 또 자기 그 부인이 그 왕비지 쉽게 말해서 그게 말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이클이 같아요. 사이클이 같으니까 서로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왕이나 딱 그 음양짝으로 그게 자기하고 궁합이 딱 맞는 그런 여자가 또 말리라는 여자가 있어요. 아래도 이야기했죠. 그래 했고 그다음에 은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이 주왕이라고. 주왕. 그래서 걸주 같은 놈이라 그러는 것은 은나라 하나라를 망한 왕, 은나라를 망한 왕 이것을 주라 말이야. 은나라를 망한 왕은 주거든. 주 옆에 그 여자가 달기라는 여자가 있다고. 달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주나라가 망할 때는 그 포사라는 여성이 있었다고. 그래서 포사하고 달기하고 마리하고는 그 어떤 것을 좋아했느냐 그렇게 하면은 주지육림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연못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담아버리는 거야. 술을 연못에다가 털어 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술 진탕 마시고 나무에다가 고기를 매달아가지고 안주를 이제 뜯어먹고 궁궐에 여자들이 많으니까 여자를 빨가벗깁니다고. 나체지시켜. 나체를 만들고 신하들도 나체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마음껏 요즘 말로 하면 프리섹스지. 이렇게 하고 그 신하는 젊은 여자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쫓아가고 궁녀는 도망다니고 그 모습이 보기가 좋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깔깔거리고 이제 기분이 좋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한 여성들이에요. 말희, 달기, 포사. 그리고 한 여자는 이제 그 당시 비단이 굉장히 비쌌는데 비단 찢는 소리를 그렇게 좋아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극형을 이제 그 밑에는 불구덩이고 그 불구덩이 위에 시뻘건 쇠를 달가가지고 이제 거기를 걷게 하거든. 그럼 거기 잘못하면 떨어지잖아. 떨어지면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보고 그게 기분이 좋아서 깔깔거렸다고. 그런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왕도 거기 이제 좋다 이 말이지. 그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여자도 나오고 남자도 나오고 그렇다 이 말이지. 참네.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그것은 하늘이 그때 운수가 다 하면은 자 그렇게 되고 또 그것을 겪음으로써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큰 총체적인 흐름이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것은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라고. 이걸 의미한다고요. 그런 시대가 열리기 전에 그런 희한한 여자, 희한한 남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희한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야. 참 이제 종이 치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하기가 그렇는데 오늘 저 강미연 교수님께서 그 영국 여왕이 죽었다는 그런 이제 그런 가짜 이제 보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게 뭐냐니까 그런 걸 보면서 강미연 교수가 아마 이분이 강미연 교수는 아마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는 거의 한 번도 안 보는가 봐요. 내가 보니까 한 번도 안 보고 또 그 라나 회장님의 그 방송도 전혀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2020년에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공영 방송에서 영국 여왕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오버다 이제 이래가지고 정정 보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때 실제 죽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실제 그 라나 회장님 그 방송을 들어보면은 영국 여왕은 이미 죽었죠. 죽었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영국 여왕이 죽었다는 것을 발표하는 것을 런던 브리지 뭐 그런 작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영국 여왕이 죽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이제 세력이 끝이 났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징조다 이제 그거단 말이에요. 그와 동시에 이제 EBS 비상방송 시스템 미국 우주군 그 트럼프가 만든 우주군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공영방송하고 이런 것을 다 중단시켜버리고 우주군에서 보내주는 그런 방송을 이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그게 이제 8시간짜리 다큐멘터리가 3개 있다고 하니까 24시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보게 되면은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제 그 인류에 대한 해악을 끼친 거 명백한 그런 자료를 이렇게 다 보내주게 되면 아마 경악할 거예요. 그래서 영국 여왕이다 그러면은 뭐 우리들이 할 때는 와 이거 대단한 분이라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아주 그 소화성애자 이거하고 연관도 있고 하여튼 인류에 대한 모든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한 하나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 강미연 교수님은 그걸 모르는가 보더라고. 그런 이제 영국 여왕이 죽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순간 딥스테이트 세력이 이렇게 다 이제 박멸됐다는 것을 알리고 비상방송 시스템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게세라 법이 이제 시행된다는 거 이런 것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이 있죠. 있는데 내가 뭐 구체적으로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떠도는 바에 의하면은 뭐 누구 이렇게 하는데 내가 모르는 것은 말을 못 하잖아요. 짐작은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가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세슘 문제는 총재님께서 어제도 언급을 하셨어요. 해가지고 우리 한국 돈으로 나는 1조가 아니고 10조 원이더라고요. 그것을 뭐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일 되면은 이제 때가 되면은 뭐 하루 아침에 뭐 세상이 바뀌겠죠. 그 전에도 그 대만에서 지진이 났었을 때에 5 세컨드죠. 5초 만에 전 세계가 바뀌어버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슘 문제를 총재님께서 해결하는 순간에 그것은 초빅뉴스라고 빅뉴스가 뜨는 순간 뭐 한방에 허경영 총재님의 인기는 확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지. 그거는 뭐 이목을 이제 끌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하늘궁에 이제 평일날이나 뭐 토요일, 일요일날 이렇게 가면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지만은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되고 나면은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 시대가 정말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뭐 정말 그 뭐 10년을 기다릴지 20년을 기다릴지 그거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나기 어려워지는 것은 또 사실이고. 그래서 참 우리 국민들이 뭐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을 많이 또 찍은 사람들도 있고 이재명 씨도 찍은 사람들도 있고 또 허경영 총재님이 나왔잖아요. 후보로 나왔는데 그것을 못 알아본 그런 잘못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따끔한 맛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저 음식은 먹지 마라. 저거는 된장이 아니고 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된장은 허경영이고 똥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설마 국민들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직접 맛을 보고 똥을 입에 넣어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된장 맛이 아니고 똥이구나. 이래가지고 퇴퇴퇴퇴 이제 뱉어내는 그런 지기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상당히 고통스럽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4개월 갈지 6개월 갈지 1년 갈지 2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겪어야 된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한 나라가 망할 때는 그렇게 난신적자들, 간신 같은 놈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런 임금이나 그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이제 개판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이제 겪음으로써 허경영 총재님 시대가 겪으면서 허경영 총재님 시대가 열릴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따뜻한 4월 11일이니까 봄날인데 그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그때 1월 달에 그러니까 소환 대한 추일 때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그 변기물이 다 얼어버리고 물도 안 나오고 그랬어요. 화장실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열흘 지나고 가니까 이제 물이 팍 나오더라고. 와, 그때 정말 그 화장실을 쓸 수 있으니까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 말씀이 실감이 가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수돗물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 수돗물을 놔가지고 먹을 수가 있고 또 화장실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새롭게 느꼈는데 그와 같이 강력한 추위가 와가지고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서가지고 화장실을 못 쓰게끔 한 열흘 동안 못 쓰게끔 되니까 이 평상시에 얼마나 행복한가를 이걸 느낄 수가 있었듯이 이번에 진짜 동토의 땅으로 들어가는가 봅니다. 지금 한 달 뒤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은 검찰 공화국이 들어서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금. 그렇게 되면은 또 민주화 운동을 우리가 노하우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 하야를 시킨 그런 6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불과 몇 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런 노하우가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인데 그렇게 또 고분고분하게 이제 뭐 옛날식으로 박정희 대통령 한참 설치던 시절에 그 김영욱이가 중앙정보부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진짜 동토 그 당시는 살벌했을 때예요. 그런 시절로 가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하여튼 그런 것을 이제 겪음으로써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이제 열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대선에 그 찌다시 돌린 거 하는 노력을 한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허경영 총재님은 이미 승리자고 우리도 승리자예요. 단지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이제 뜸을 들이고 기다리는 것 뿐이죠. 시간이 지나가지고 말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봄날은 가고 좋은 시절은 가까이 오고 있다. 이상.